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미국 쪽 소식이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몇 달 전에 겪었던 상황을 지금 미국이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 우리도 저렇게 했었는데 미국도 저렇게 하네? 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야, 저 미국의 윤석열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죠. 처음에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윤석열보다 똑똑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나 윤석열이나 네. 자, 그래서 요즘 미국 소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미국 쪽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네.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예, 요즘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네, 조금 전에 이내 씨 봤는데 이내 씨는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이렇게 갈수록 칙칙해지는 건 아닌지.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뭐 제가 대호 씨한테 내가 미리 내가 살아온 생활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전철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원래 이렇게 해서 늙는 거야. 나이는 이렇게 드는 거야. 관리를 저도 좀 받아야 되나? 아, 예, 관리는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40대 초반쯤에 용감한 기자들 막 출연하면서 네. 관리를 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출연자들한테 관리를 해주니까 좀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 나이 또래의 그 사람들하고는 나이 차이를 많이 좀 어려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나는 그래서 여전히 40대 초중반을 살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이제 환갑이에요. 환갑인 게 정상이지. 이제 다들 50대 중반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야. 얼마 전에는 우리 집 밑에 그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계시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뭐 옛날 뭐 제품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고리밥이었나?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연세가 좀 되신 것 같다고. 그래, 아유, 제가 71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 73년생인데요 이러는데 오. 나보다 10살은 더 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호 씨 미리 네. 특히 네, 알겠습니다. 머리숱도 좀 챙겨 보시고.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원래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뒤에 아마 준비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법원 관세에 대한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오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 선배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장영진 TV에서도 다뤄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번 주간에 큰 메가 이벤트가 뉴욕 시장 맘다니에 대한 이야기가 큰 채널들에서 다 다뤘거든요. 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맘다닌가 하는 사람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당선까지 될 거라고는 설마 했었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네. 그래서 오늘은 장영진 TV에서 맘다니 뉴욕 시장이 왜 오늘날 미국의 메가 빅 이벤트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한국 정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준비를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맘다니 당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1등 공신이다. 트럼프 때문에 맘다니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맘다니 당선의 1등 공신이다라는 말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도 이런 아웃사이더가 없거든.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의 네. 심지어 사회주의자란 말이에요. 9.11 테러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무슬림이 미국의 제일 큰 도시 뉴욕의 시장이 될 거다 생각할 수도 없거든. 근데 무슬림이 됐어. 그렇죠. 야,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기 그 9.11 테러 나던 날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중계방송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랬는데 야, 그게 한 20여 년 만에 맘다니라는 무슬림이 당선됐어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맘다니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주의자라고도 직접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맘다니는 34살입니다. 와, 네, 저보다 형이에요. 34살? 트럼프의 절반도 안 되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 심지어 뉴욕 출신은 트럼프죠. 야, 그러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한번 재밌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맘다니가 형이에요? 대호 씨가 형이에요? 맘다니가 저보다 형이죠. 맘다니가 근데 어려 보인다. 아니, 다른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맘다니가 생긴 게 보니까 34살?
저 친구도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것 같은데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차분히 한번 네. 짚어볼게요. 야, 맘다니의 당선은 우리나라에서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왜 이게 오늘날 빅 이벤트냐면 이 열기가 어떤 열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56년 만에 최다 투표수다. 오, 그래요?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는 사전 투표가 75만, 그리고 본투표 최종 결과 200만 표를 넘어간 투표수를 자랑하는데요. 지난 뉴욕 선거시장 투표 때가 100만 표 조금 안 됐거든요. 이래서 200만 표 이상 넘었다는 거는 2배 이상, 유권자가 거의 20%에서 40% 이상까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총선급 이상으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야, 대단하네. 네. 어떻게 투표율이 2배 가까이 뜁니까? 와, 지지율도 아니고 투표율이 네. 2배가 뛰었다. 와,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고 했는지를 한번 쭉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연령층이 다 참여했다라고 거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모두가 나서서 참여를 했고, 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원래 약간 정치적 중립적인 게 의무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근데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야, 못 살겠다 네. 갈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심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 첫 번째는 원래는 뉴욕 자체가 이민자들이 60%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죠. 항상 뉴욕시장 선거 때부터.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늘날 34세 이민자 출신의 이민은 온 지도 오래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무슬림에다가 공약은 어떤 것들을 내놨냐. 최저시급 2배 인상하겠다. 야, 그 최저시급 2배 인상 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그렇죠. 텐데. 우리나라 서울시장에서 만약 최저임금 2배 인상한다 그러면 여파가 컸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미국은 최저시급이 각 주별로 각각 알아서 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최저시급이 우리나라 2배가 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데도 있습니다. 뉴욕은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배를 올린다면은 우리의 2배예요. 네. 나보다도 이 월급 센데?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오. 제가 지난번 뉴욕 가서 깜짝 놀란 게 워싱턴에서 한 10만 원 초반대면 이용하는 숙소가 뉴욕은 25만 원도 겨우 구해요. 야, 이거 너무 뉴욕, 비싸. 야, 뉴욕 숙소가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맥도날드로 가서 뭐 햄버거 세트 하나 뭐 10,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저기서 뭐 3만 원 정도 나와요. 햄버거가 네, 햄버거 3만 세트 원? 먹는데 그만큼 오. 최소값 자체가 좀 높아요, 코스트가. 아, 뉴욕이 땅값이 비싸긴 비싸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맘다니가 공약하면서 선거하면서 이렇게 가게들도 들어가고 할랄 그 푸드코트 이런 데 들어가서 당신 지금 임대료 얼마 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2,000불에서 2만 불 사이 막 이렇게 막 가지각색으로 내는데요. 원래 시에다가 내야 되는 돈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400달러인데 몇만 불까지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민심 공략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법인세를 올려서 2%를 딱 올려서 하면 된다. 정답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기업한테서 네. 그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걸로 이 서민들을 돕는 게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정석이에요. 마치 지금 기업들한테 세금 더 내면은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아니야. 원래 기업한테 돈 버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됐겠어요? 이거는요. 원래는 시작은 이겁니다. 왜 자본주의가 기업을 권장을 할까요? 아니 자본주의의 기업은 이윤 추구잖아요. 사익의 추구란 말이야. 공익의 추구가 아니라 사익의 추구인데 왜 사익 추구하는 기업을 왜 자본주의 사회가 옹호해 줄 것 같아? 왜 그 권장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세 번째 세금을 낼 것이다. 세금 내라고. 눈에 띄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세금 많이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갔어. 아무튼
원래의 자본주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맘다니.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상버스 공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무상버스 공약.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요 부분까지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그 안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이 사실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짚어볼 텐데요. 참고로 이제 맘다니 부모는 아버지는 우간다에서 굉장한 명문학교의 교수고 어머니는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고 금수저 집안인데. 금수저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소득층 사회공약, 복지 이러한 메시지를 주로 이룰 수 있었나? 그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맘다니가 이 사람입니다. 조란 맘다니. 우간다에서 이제 부모가 만나서 결혼해서 출생을 했고요. 뉴욕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력이 사실 큰 게 없습니다. 그러네. 뉴욕주 하원 의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구의원, 시의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의원 정도죠. 네, 여기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이한 공약은 이제 래퍼를 했었던 게 있었고, 래퍼였다. 네, 그리고 다음 장 하나 보시면 경선에서 이번에 치열하게 붙던 게 앤드루 쿠오모. 유명하죠, 이 사람. 네. 네. 이 사람은 원래 뉴욕 전 주지사입니다. 뉴욕 전 주지사인데, 자, 둘 다 민주당 사람인데요. 이번 경선 결과 10% 가까이 8%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둘이 붙어서 맘다니가 된 거예요. 야, 대단하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볼게. 둘 다 민주당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맘다니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지지도가 1%였습니다. 쿠오모가 30%가 넘었고요. 네. 그런데 경선에서 극적으로 맘다니가 역전을 해버려요.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게끔. 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일단은 맘다니의 메시지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아마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척 슈머라고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도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하.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씨. 마치 장용진이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민주당 이딴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 근데 여기선 지금 그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랬구나. 네. 제가 그랬으면 저기 뭐 작살 났을 텐데 미국 그 뉴욕은 분위기가 달랐다. 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쿠오모가 사실은 성추행건으로 조금 연루된 게 많아요. 주지사 기간 동안에 무려 11명. 11명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검사 측에서 발표한 건 13명이 넘는다. 어휴, 그러니까 주지사 시절에 성추행 지금 이슈가 있는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그게 계속 뭐야. 발표가 됐어가지고 이 리스크가 꽤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좀 네. 있군요. 그러면서 젊은 맘다니가 메시지도 잘 내고 시원한 이야기들도 잘하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쿠오모 같은 사람은 왜 안 된다라고 할까?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쿠오모가 경선에 졌잖아요. 어찌됐든 네. 맘다니가 역전해서 쿠오모는 경선에서 졌어요. 그럼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지. 보통은 안 나오고 경선에 이긴 사람이 도와줘야죠. 그렇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쿠오모가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아이고야. 누구를 등에 업고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거 네. 이거 배신자네. 이거 이낙연이네 이거. 그래서 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트럼프 지방선거 괴짜 지원이라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네, 그 다음 장입니다. 네. 보시면은 트럼프가 쿠오모를 지지하고 다시 등판을 해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낙연이구만 뭐.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뿔이 났죠. 그렇지. 야, 너가 뭔데 경선 불복하고 그것도 트럼프를 등에 업고 다시 나오냐? 아니 근데 뭐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거라 지지율의 영향이 컸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맘다니가 됐는데 불복하고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모양새가 그려졌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공화당에 저 다음 장을 보시면은 빨간색 모자 쓴 사람의 공화당의 후보가 따로 있어요. 뉴욕시장도 공화당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커티스 슬리와라는 공화당 후보가 따로 있는데 뭐예요? 이 사람 뭐 또 베레모 쓰고 있으니 이런 거 보니까 빨간색 베레모 쓴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뭐야? 저기
그건가? 뭐 미국식 뭐 극우 인사 아닌가요? 커티스 슬리와.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지지율이 엄청 낮아요. 아, 마치 그거 같네. 보니까 이거 정광훈 정도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예, 약간 표현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경력이나 이런 거에도 거의 적고 능력도 좀 적고 인지도도 적은데 라디오 쇼 진행하는 약간 그런 방송계 쪽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야 공화당 후보로 왜 이런 사람을 내냐라는 비판도 있긴 했죠. 네. 그래서 슬리와 자체는 사실은 이번에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쿠오모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오모는 맘다디와 붙을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맘다니가 당선이 안 되려고 한다면 쿠오모 같이 굵직한 사람을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서 마치 그거네. 노무현 떨어뜨리려고 이인재가 무소속 제3당으로 출마하는 거가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좋든 싫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경선에서 진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를 밀어줍니다. 야, 그거 좀 희한하네. 그러면은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이거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그치. 근데 열받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여기서 한 명이 더 등장해요. 이 뭐예요? 바로 애덤스라고 하는 현 뉴욕시장인데요. 현 뉴욕시장. 아까 전 주지사였고 이번 현 뉴욕시장이 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출마를 못해요. 재판 중인 사안이 있어서 출마 자체를 못하는데 컷오프 대상인데 이 사람이 왜 출마를 못하냐면 자기 주장으로는 내가 바이든 정부 때 이민자 정책에 대해 비판해서 기소를 당해서 출마를 못한다. 그러니까 초유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트럼프가 연방법원에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 사건이 기각이 돼요. 공소 기각을 해줬다고?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현 뉴욕시장도 무소속으로 뛰어들어요. 마치 윤석열이가 네. 뭐 김태훈가 뭔가 하는 사람 저희 강서구청장 사면해가지고 다시 출마시킨 것과 똑같은 사건이 네. 벌어진 거네요. 그래서 현 뉴욕시장도 갑자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쿠오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쿠오모야, 너는 경선에서 졌잖냐. 나는 경선에 참여를 못했던 거지. 진 게 아니다. 너 나가라. 그러고 막 놀다가 그 다음 주간에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했다는 기사가 대문짝하게 나와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무슨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서 뭘 받을 사람으로 보이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연방 정부의 부름이 있다면 내가 또 필요하다면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단일화랑 비슷한 거지. 자기는 이제 내려오고 출마를 포기하고 자기가 조금 있는 표를 이제 저기 쿠오모를 지지해달라. 요렇게. 이낙연이가 김문수 지지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의원도 시켜주고 주지사도 시켜주고 현 뉴욕시장도 만들어줬더니 하는 짓이 한 명은 수박이고 한 명은 낙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미국도 볼만하다. 그러니까 미국 당원들도 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지지자들이. 새끼들이 다 있나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 주지사 현 뉴욕시장이었어. 야, 개판이구만. 네. 진짜 여기 지금 댓글에 개판이구만 이러고 있고요. 아까 여기 빨간색 저기 그 공화당 후보를 보고는 빨간색 저 베레모 쓴 거 보고 미국 상진이 김상진인가는 극우 인사 있죠. 네. 그 사람이다. 미국 상진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전이 슬리와 공화당 후보를 쿠오모랑 단일화시키는 게 작전이었는데 슬리와가 강력하게 거부를 해요. 야 내가 공화당 유일한 단일 후보인데 붙으려면 무소속인 쿠오모가 나한테 와야지. 일로 와야지 맞는 거지. 그렇지. 걔 입장 그럴 수도 있네. 공화당이 무슨 민주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붙으라 그러냐. 난 단일 후보인데.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슬리와는 멍청하다 막 그런 비판을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거가 자멸한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사실상 뭐 트럼프의 트럼프 정서도 굉장히 강했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치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나서 투표장을 더 많이 나갔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맘단이라는 사람의 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친화력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내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먹혀든 것도 있었지만 공화당이 자중질환 일으킨 것도 있고 괜히 꼼수 쓰다가 자멸한 부분도 있었다. 야, 근데 꼼수 쓴 게 꼭 이렇게 한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야. 그래서 아까 맘단이가 지금의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지도부를 대표들을 공격했단 그러네, 말이에요. 그럴만 하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같으면 야, 저 어린 놈이 지도부를 지금 정치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이럴 수 있는데 반대 상황인 거죠. 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때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당시 민주당 당시 그러니까 이미 90년대 후반이죠. 그때 민주당 쪽 지도부가 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무척 분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모인 거지. 그래서 노란색 돼지 저금통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맘단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뉴욕의 노무현 같은 느낌이네요. 어이씨, 맘단이 잘해, 야 이거 기대가 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공약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기 전에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상원 의원 대표인 척 슈머의 지지율이 호감도가 20%예요. 비호감도가 50% 나와요. 오. 그만큼 안 좋아요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지도부에 대한 공격 메시지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린 거고, 공약적인 부분에서 왜 빚을 발했냐면 지금 오늘자로 한 40일째 되는 것 같았다. 미국 셧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 지금 다들 지금 잊어먹고 계신데 미국 중앙 행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 아직까지 행정부가 열리질 않고 있죠. 지난 트럼프 일기 때 20일이 최장이었는데 그거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넘었나요? 40일 됐죠 지금. 40일? 야, 그래서 지금 미국 관련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고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셧다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야 뉴욕 증시가 뭐 떨어졌다는데 왜 떨어졌어? 뭐 발표된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셧다운의 효과인데 말 그대로 셔터를 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업무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행정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부터 해갖고 월급이 다 중단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월급이 안 나오고 있어. 아니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공무원이 상당히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안정된 직장인데 지금 한 달 넘게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빡 돌겠는데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예정이고 지금 7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공무원 월급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이 이게 이제 바우처 형태로 해서 심각하네. 지원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저소득층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노인연금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연금 지급 다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다자녀 지원금도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테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중단이 되니까 그 안에서 알고 보니까 야 복지 정책이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전부 끊기니까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속출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그 복지가 낭비다, 비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거였네? 필요한 거네?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서로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맘단위의 뭐 최저시급 2배 인상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강하긴 하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트럼프의 이런 급진적인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빚을 보는 케이스입니다. 트럼프가 급진적인 극우 정책을 피지 않았다면 맘단이 같은 사람이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트럼프가 하는 짓이 워낙에 함부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짓을 하다 보니까 맘단이가 오히려 친서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거침없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수저 태생이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야.
그리고 심지어 셧다운이 왜 길어진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입획에서 이재명 대통령 회담을 마치자마자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준비한 게 필리버스터 폐지예요. 뭐냐면 지금 53대 뭐 47 또는 51대 49 상원 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내년 예산안을 통과하려면 60표가 넘어야 돼요. 그렇죠. 60표가 넘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런데 60표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표 제한을 없애버리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이 길어져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안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오바마 케어, 저소득층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저소득 오바마 케어가 이제 의료보험인데 그렇죠. 오바마가 한국의 의료보험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예, 대폭 사실 문재인 케어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한 게 지금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오바마 케어 없애는 게 맞지 않냐, 뭐 그치, 하냐 돈이 많이 했는데 들어가니까. 막상 한 달 셧다운 지나고 나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삶에서 깨닫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내의 셧다운은 누구 책임인가 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아하. 50% 이상이 망했네. 공화당이다. 마치 그거예요. 윤석열이가 의료개혁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그 의사들하고 싸움을 크게 벌였잖아요. 그 결과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아 이게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지 더 절실히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맘단이라고 하는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계 34세 청년의 이야. 경력은 이렇다 할 것 없지만 서민들을 대체하지만 금수저 출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한 부분들이 많지만 신기하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반트럼프 정서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가 자꾸 우경화되면 너무 우경화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오늘날의 상징적인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후속적인 이야기를 짧게 드리자면 선거에 졌잖아요, 트럼프가.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SNS에 글을 올려요. 하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는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때문이다. 셧다운이 길어져서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로는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 세 자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 헐. 야, 진짜 너무한다. 투표용지에 만약에 트럼프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겼을 것이다. 지네 아들이라도 나가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폭스 인터뷰 뉴스에서 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엄청 잘했는데 이 좌파 언론사와 가짜 뉴스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제대로 내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뻑이 네. 그게 있는 놈이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사실 뉴욕 시장 선거 맘단위가 주가 됐지만 사실은 그 외에 여러 지역이 더 있었습니다. 선거가. 총 4지역이 있었어요. 보스턴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나 더 있었는데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다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선 예비 경선처럼 보이는 성격이 크거든요. 야, 그러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첫 번째 항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가 필리버스터를 폐지시켜버리자 이거. 60표의 제한을 없애면 공화당 50표는 나오니까 예산안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해제할 수 있지 않냐. 셧다운이 길어지면 우리 공화당만 욕 더 먹는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공화당들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트럼프의 반기를 처음으로 듭니다. 야. 여기는 완전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데 왜 반기를 드냐. 그동안 한 번도 안 들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에 이것 때문에 버텼다. 그거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트럼프 당신 임기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당인 시절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미국 상원은 사실 미국 각 주 50개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주에서 2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상원 의장,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라서 101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개인이 아니라 이게 어떤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 의견이 모여야 되는데 적어도 60% 이상은 모여야지 된다. 과반이 아니라 60% 모여야 된다. 이게 미국 그 정부를 구성할 때 기본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원은 과반만 넘어도 되지만 상원은 60% 해야 된다. 아니 주끼리 나라끼리 하는데 나라의 그 의견을 묵살을 하려면 적어도 한 60% 정도는 모여줘야지 다른 주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지 않겠냐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가서 없애겠다. 주마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 역시. 그래서 지금 오늘날 트럼프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최악이라는 제목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30%대로 이렇게 빨리 들어온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윤석열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비교 대상군이 있어요. 그 바로 접점 비슷했던 수치를 그대로 냈던 사람이. 지난 1기의 트럼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야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지난 18년도 트럼프 1기. 근데 이번 기록을 그 2기 트럼프가 깰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참 미국도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한번 당해봤잖아. 근데 또 트럼프를 당선을 시킨다. 야 이거 미국 사람들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었는데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선거를 이렇게 재밌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20, 30대 친구들이 그리고 특히 흑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찍어서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야, 젊은 친구들이. 이것도 재밌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뉴욕 맘단이 야, 당선. 맘단이 재밌네. 야, 맘단이 네. 왜 메가 이벤트였나? 아,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 맘단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이 댓글이랑 광고 보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